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자, 이재명 표 기본 대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기본 금융이라고도 얘기하더군요. 예, 예. 예. 먼저 그 일반인들은 그 경제 중에서 특히 금융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영역이에요. 매우 어려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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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기본 금융이라는 표현도 쓰고 기본 대출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기본 신용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네, 네, 네.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본 대출 같은 걸 텐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화되려면은 제도화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용어를 좀 이제 그러니까 선택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취지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이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예. 그 공정 경쟁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금융이 가장 이 불공정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소위 말해서 직업에 따라서 네. 고소득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세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똑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융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고소득자는 그러니까 10m 앞에서 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뛰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뭔 돌을 짊어지고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이제 비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는 뻔한 거죠. 그 결과 뻔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소위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그 소위 이제 가계 채무의 이제 급증이 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가계 채무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일부 이제 소액 대출에 대해서 그 소위 이제 그러니까 탕감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계속 증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그 기본 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 소득이나 기본 주택처럼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금융 이용, 그러니까 모든 금융을 다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의 그러니까 금융을 이용할 때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은행 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뭐 1,000만 원만 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집을 살 때는 그러니까 몇 억씩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범위 내, 1,000만 원 정도 기본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개인들이 대개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정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 국민 1,000만 원 이제 그러니까는 무심사로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는 이런 이제 타이틀이 붙은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000만 원 넘게 쓰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 이 원리에 따라서 기존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을 이용을 하게 이제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1,0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주택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집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간에 최소한의 주거 조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받아야 된다. 이게 헌법 정신에도 이제 그러니까는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소득에 맞춰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걸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게 이제 기본주택 개념이듯이요. 네. 기본소득도 이제 그 비슷한 것이고요. 기본 금융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요.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기본 금융 개념이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네. 생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야 무슨 저기 저 금융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개인이 그 저기 자신의 신용 관리라든지 또한 이 씀씀이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인데 그걸 왜 국가가 공공이 책임지냐, 그것까지 왜 뒷받침해 주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해 부족해서 생긴 거고, 이해 부족해서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그러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뭐냐면 다 자기 능력의 탓으로 그러니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자기 능력의 탓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때, 금융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시중은행들일 텐데요. 그렇죠. 예. 시중은행들인데 시중은행의 그 존재 이유를 규정한 게 은행법입니다.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은행법을 이 은행들의 은행법의 이제 그 1장의 1조를 보게 되면요. 어느 조직이나 그러니까 그 목적이 그러니까 1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은행은 그러니까 뭐 돈을 벌라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국민들한테 네.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중개를 해줘라. 중개를 해줘라. 예.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금융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하는 데 속에서 그 돈이라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공급을 해주라 이거죠. 중개해주라 이거죠. 네. 이게 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돈 벌기 위한 이런 것은 얘기는 이런 방법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은행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에 네. 그러니까는 산하에 이게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은행업을 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니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은행이라는 것은요. 예. 아무나 못해요. 예.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재벌이라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기 대부업체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양지로 나와서 은행업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도 뉴스를 하려면은 그 저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기업처럼 네. 그러니까 뭐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인 경제 조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한데 예. 이게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오늘 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 돈 벌려고 은행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그동안 생각해 그렇죠. 왔는데 예. 실상은 또 그래 왔고, 그런데 실상은 이게 굉장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은행업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예. 은행은 이게 인가 사업이다 보니까 허가 사업이다 보니까 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뭐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은 누구나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진출이 제약돼 있죠, 근본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소수만이 그러니까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돈놀이를 하는 데가 이제 그러니까 은행이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표현하면요. 예. 돈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돈놀이 하려면은 자기가 그 돈놀이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자금 조달 비용을 그러니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소위 금리, 기준금리라는 게 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금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장 낮은 금리인데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은 이용을 못해요. 네. 예, 못하잖아요. 이건 한국은행 가서 뭐 저기 통장 개설해 주시오. 한번 해보죠. 그 되나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하고 정부만 이용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시중은행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금 조달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은행이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다가 뭐 돈이 잘 이제 그러니까 안 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그러니까는 판매를 했는데 아직 그 매출 어업이 결제가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가 돈 쓸 일은 막 생겼어. 돈 갚을 일이라든가.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되면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업체들은요. 네.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은행은 그런 상태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행이 무제한 그러니까는 그 돈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파산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특혜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은행에 예금을 들면 1인당 5천만 원씩까지 이렇게 그 보호를 받잖아요. 원금과 이자 합해서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은행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행이 그러니까는 돈놀이를 잘 못해가지고 손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돈을 다 인출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지요. 은행 파산이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예금자 보호법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구잡이로 인출 사태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은행이라는 것은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성 사업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근본적인 이제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이 특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놀이 하는 그 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찍은 하나의 법정화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게 없었으면은 시중은행들은요. 네. 각자 그러니까 자기 은행권,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자기 자기압 수표 발행하고 신한은행이 자기 자기압 수표 발행하듯이 네네. 자기 은행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받아주려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용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는 이런 법정화폐를 만들기 전에는 네. 은행들이 뭐냐면은 그걸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유한 금 범위 내에서만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법정화폐에 대한 권리를 이걸 이제 부여해주면서 해주면서 소위 이 지폐라는 것을 지폐를 무한정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놀이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그러니까 인정한 법정화폐라는 건 뭐냐? 예. 대통령이 인정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보증한 신용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국민 전체가 보증한 신용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증해줬으니까는요. 그렇죠? 그 개념이 바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권리로서 기본 금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만 그러니까는 그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기본금융, 기본대출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 권리를 국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 개인 능력 탓으로 이걸 돌리고 그랬었던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은행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은행들은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익을 사실 거두고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금융 부분의 수익이 12%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다른 가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돈벌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공공적인 기능은 외면을 하고 그거를 방치한 게 누구냐? 금융위원회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이거를 관리 감독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행 법에도요. 예.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재명 지사 같은 정치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소위 말해서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모피아들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가 아니라 은행 자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모피아들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왜 업자들을 두둔하고 자빠졌어요? 자기들 사적인 이득 추구하기 위한 거죠, 뭐.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기본 금융이라는 것을 이제 그 청취자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요.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통해서 이제 나온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는 1년에 연 2.8%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소위 마이너스 통장 개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그러니까 뭐 한 10년 이상 장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2.8%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 2.8%라는 것은 신용등급 1등급자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때 자기가 내야 되는 이자 금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금리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용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네. 경기연구원에서는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도 은행은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익을 봅니다. 사실은요. 이걸 해주더라도요. 그렇죠. 왜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은행하고 이제 그러니까 공적인 금융기관, 우체국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공적 금융기관들이요. 네. 이런 기관들을 그러니까는 활용하면 된다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거 공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이것은 사실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서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차입금리를 0.25%로 상정했더라고요. 네네. 이 경기연구원에서요. 네. 그러면 기준금리가 0.5%인데 0.25%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더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국은행에서요. 예. 한국은행에서 은행하고 정부한테만 대출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요. 네네네. 그 기업들한테 설비 투자 지원할 때도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0.25%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기업들한테도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요. 그러면은 뭐 기본 대출 못 해줄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사실 손실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득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공공기관이. 그렇죠. 이익 남기면 또 정부로 환수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 돈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하나의 정부의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해서 하는 데 속에서 돈벌이를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0.25%를 가한 거고요. 거기다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2.8%로 대출을 해줬을 때 네. 회수가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이제 상환을 못 해가지고요. 예. 그거를 이제 예상 미회수율을 한 1.55%로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권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계산 산출을 했어요. 네. 1.55%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냐면 나머지 이제 은행 예대 마진 같은 거 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대 마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들에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익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돼가지고 은행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서 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피해볼 수도 빌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단지 뭐냐면은 기존에는 굉장히 고금리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던 사람들한테 좀 이제 수익을 굉장히 낮춰서 대출을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이 모든 대출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1,000만 원까지만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자기 기존에 하듯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수익을 조금 더 그러니까 줄이라는 얘기예요. 공공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 그 부담이 안 되는 정도라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방치를 한 거죠. 방치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미해수율도 이것도 그러니까 더 낮출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요. 네. 이게 지금 1년에 2.8%란 말이에요. 네네. 1,000만 원의 얘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1년에 2.8%면 28만 원입니다. 이자만 하게 되면요. 10년 동안 이자만 쭉 갚으면 1년에 28만 원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네네. 1년에 28만 원이면 한 달에 그러니까 2만 한 5천 원 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자 비용이요. 예. 그 정도를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러니까 안 갚으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는 상환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갚아가지고 못 갚는 거지 고의적으로 엿먹어봐라 해서 아니 돈이 그거 있는데. 안 갚게 되면요 자기가 예. 소위 말해서 신용 불량자가 돼버린다고요. 글쎄 경제활동하기 말이에요. 힘들어요. 예. 그 30만 원도 안 되는 안 갚아가지고 자기가 신용 불량자가 됐으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더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것조차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상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를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 일자리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기본 일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장 기업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소위 실업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실업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한 3% 정도만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지역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많은요. 네네네. 그 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요? 네. 거기에 정부가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 GDP의 한 0.7%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 일자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방어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상환 못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만약에 이것을 잘 상환하고 그랬으면은 또 10년 연장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평생 그러니까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모든 국민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연구원에서는 이거를 전체 국민한테 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게 해줘도 그러니까는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됐을 때 정부가 보증해줘 가지고 갚아야 되는 돈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 1조 6천억 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이 좀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1등급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금리를 했을 때요. 네. 신용등급 1등급자들은 이걸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신용등급 1등급자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기본 금융을 이용하나 네. 자기가 평상시처럼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이용을 하나 똑같으니까 이용을 안 한다고요. 네. 신용등급 1등급자가 전체 신용대출 받는 사람 중에서요 한 3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거의 한 5,600만 명이 돼요. 네. 이 사람들은 자연인이가 재해가 될 겁니다. 예. 재해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30%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1조 6천억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는 30% 정도가 한 5조 원 정도가 그러니까는 5조 원이죠. 5천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느 정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경기연구원에서는 1조 6천억 원 정도는 그러니까 금융복지 차원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땐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최대한 부담을 이렇게 설정한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현실 가능한 하나의 이게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혜택이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이 숨통을 트이는 게요. 네. 일단 대부업체 이용하는 게 없어질 게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대부업체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그러니까는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급할 때 급전할 때 뭐냐면 카드론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네. 카드론도 신용등급 1등급자조차도 연 10% 이상의 금리를 이용합니다.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은 한 20% 가깝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담을 그러니까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급전피나 이런 것들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고금리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 소액 정도 1,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다수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인 거예요. 취약계층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악순환고리 고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채무 노예 상태에 빠지는 이 악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자활 정책 아닙니까요? 빈곤층 자활 정책이요. 지금의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중금리, 18%대 금리 가지고는 자활 불가능합니다.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자영업을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은행 또 10% 이용을 해가지고 10% 이상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아요 요즘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김밥집을 한다 했을 때 그래서 10% 이상을 다 그 건물 임대료 내고 뭐 내고 해가지고 그걸 수익을 낼 수 있으면요 돈 있는 사람 다 그 김밥 사업합니다. 그렇죠. 요새 10% 이상 수익 나온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만약에 해주고 싶으면은 이 기본 금융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크다 이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금융에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요.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존을 하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바닥이 났을 때 아니면 복지를 이용하지 못할 때 네. 불행한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이제니까 이것을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기본금융 같은 거를요. 네. 기본 대출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닥나고 이게 다 쓰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보음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복지금융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정보로도 이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본금융은 저는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은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이 누려야 될 권리, 존엄과 가치를 추구할 이 권리를 이게 은행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거든요. 네. 국가가 만들어온 제도예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그러면 국가 제도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못 받아요, 은행에서요. 어디 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채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국민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네. 제도 앞에 평등하다. 이게 구라잖아.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기본금융은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네. 되찾는 그러니까 저는 제2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금융민주화고요. 네.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그러니까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무리하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이 돈놀이 하는 데 속에서 그 이용하는 국가가 보증한 화폐, 국가 화폐는 전체 국민이 다 집단적으로 보증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인들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 법정 화폐를 이용할 권리,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네. 그 찍어낸 돈 모든 돈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그 최소한의 이용할 권리, 그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네, 네, 네. 은행들 이익도 최소한 보장해 주면서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뭐 도덕적 해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고금리를 하게 되면 못 갚게 돼버리죠. 맞아요. 예. 오히려 도덕적 해이도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최소한의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금리가 제가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기본 일자리까지 이제 가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사회의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을 네. 최소한 막을 수는 있고 네. 거기다가 뭐냐면 이 기본금융이 중요한 의미는요. 청년들 같은 경우요. 청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5명이 모이면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창업자금이 돼요. 그러네요. 청년 기본소득 지원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 줄이게 해주면서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시도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들의 창업의 시드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네. 5천만 원이면 창업자금은 큰 돈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할 때요.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이거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요. 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시켜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리거든요. 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기성세대하고 국가가 해줘야 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려면요. 지금 그게 없으면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혁신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혁신을 가장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청년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예, 연령적으로 볼 때는요. 예.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줄여주자는 게 기본소득 취지인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이요. 네. 일부를 좀 줄여주자.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할 게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그게 이 기본 금융이 거기에 굉장히 시드머니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만큼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없어요. 대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지원들 해주고 그러는데 지원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까? 솔직히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창업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창업할 수 있는 무슨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좀 하라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주택은 그 청년들의 주거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고요. 청년들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네. 아주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좋아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 올라가는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아요. 청년들이요. 네. 그런데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그걸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여기에 청년 기본소득
플러스 이 기본금융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진짜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 두 개는 재정민주화 관련된 거고요.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기재부가 재정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고, 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기재부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재정 움켜쥐고 네. 자기가 배분을 하겠다는 건데 주로 기업들한테 배분을 하고 앉아 있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재정에 대한 권리를 국민이 회수하는 겁니다. 금융에 대한 권리를 국민이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민주화하고 금융민주화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하는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가 됩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국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정치인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정치인들이 금융은 굉장히 일반인도 그렇지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그렇죠. 힘들어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금융에 대해서 본질 핵심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요. 네. 전곡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금융 경제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는 소위 일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부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전공 아니면요. 네네. 아니면요. 네. 근데 굉장히 핵심을 그러니까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가 문제인지를 예. 그리고 뭘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가 풀어지는지를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인을 만나는 건 국민의 복이지요. 네, 국민의 복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제 많아질 거고요. 이재명 지사를 계기로 해가지고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미래는 밝다. 촛불 시민들만이 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시면은 네. 굉장히 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대출, 기본 금융이 가능하려면은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 관료 집단, 모피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그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어야 하고요. 예. 그걸 실현 가능한 지도자는 그렇다면은 모피아 권력의 문제점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고 이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예.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냐고 그랬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말이죠. 현실적으로 기재부의 나라라는 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기재부의 나라를 혁파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 기본금융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기재부의 나라를 바꾸려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로 바꾸려면요. 예. 근데 그런데 오히려 기본소득이나 이런 기본금융을 이제 그러니까는 무슨 비판만 하고 앉아 있는데 네. 자기가 그러니까 기재부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안을 하나도 안 내놓지 못하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선 갑니까요? 국민 앞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조국 교수 조국의 시간책들 조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공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무 거기에 대한 저걸 하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기재부의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재부의 나라를 혁파시키게 할 수 있는 적폐를 혁파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야죠. 네. 그리고 그건 제가 볼 때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더 보강할 부분이 없는가? 네?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경쟁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냥 상대방 그냥 딴지나 걸고 앉아 있고. 기본소득 안 된다. 아니 공부나 네. 해놓고 그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봐도 예. 이게 그러니까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빈곤한 거야. 없어. 예.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기본 대출의 이런 깊은 배려와 또 깊은 또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는 걸 오늘 최백은 교수님 말씀 통해서 더 깊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